하겠습니다. 긴장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네. 자, 어찌됐든, 자, 이건 긴장 우리, 안 하면 돼. 그래서 우리, 텍스트로는 상황을 들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지금 궁금한 점 또는 현재 상황 등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또는 아니면 그때 마침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포함해서 도 괜찮으니까 편안하게 그냥 중얼중얼 얘기해 주세요. 이게 제가 글을 쓰다 보니까 좀 주저리가 됐는데 사실 궁금한 거는 세 개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어, 그러니까 이제 투자금은 아니고 여자친구가 이제 자금을 가져와서 4억 정도가 생기고 제 거 아파트에 묶여 있는 자금이 한 1.5억 정도가 돼서 5.5억 정도가 이제 있는데 이거를 어, 팔고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팔고 실거주 갈아타기로 좋은 입지를 가느냐 아니면 한 사이클을 좀 더 기다리면서 이거를 다른 투자처에 놓느냐인데 제가 지금까지 임장을 다녔던 거는 사실 전세가는 잘 안 보고 실거주 입지 위주로 좀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뭐 압구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왔었고 그리고 작년에 들었던 강의에서 이제 지방도 몇 번 갔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투자를 나중에 하기 위해서 가긴 했는데 우선순위는 일단 서울에 한 채를 좀 거의 8억 정도를 받아서 이게 뭐 길게 보면은 어차피 좋은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또 막상 대출을 실행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많이 돼서 그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신혼이나 이런 투자금 정도의 규모가 있으실 때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게 첫 번째, 투자금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가 첫 번째고 그리고 음, 제가 제 주변에는 사실 지금 다 결혼도 안 하고 막 놀러 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 어, 투자자분들을 제가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 음, 그 어떤 계기로 투자를 시작하게 되셨고 어떤 프로세스대로 좀 공부를 하셨는지로 두 번째로 좀 듣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투자는 임장이나 뭐 투자 스킬 같은 거는 다 어느 정도 오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다 이미 잘 아시는 것 같아서 블로그나 음. 이런 부수입까지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랬나? 아닌데, 네, 어쨌든. 그러니까 뭐 블로거도 되게 좋은 목적을 가지시고 하시는 건데 이것도 되게 시간을 좀 해요. 그래서 음, 그 이- 저도 이제 직장인이 됐으니까 그 음, 직장인 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수입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음. 지금 끊긴 거죠? 아, 우리 내가 지금님 끊겨. 집에, 우리 아, 지금님 아니야. 집에 와이파이가 조금 불안정한 것 같아요. 혹시 아, 조금 뭐 더 잘 되는 위치나 아니면 뭐 조정이 되면 더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말은 그런 것 같아. 투자는 이렇게 하면서 투자가 계속 진행되는 건 아니니까 블로그나 또는 또 이게 또 다른 캐릭터로 뭔가 이렇게 하려는데 먼저 하고 있는 입장에서 조언을 얻고 싶다. 이런 것 같아요. 그죠? 네. 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우선 알겠어요. 그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제 정리 안 해도 되죠? 자, 우선 본인이 1.5억이 있고 여자친구분이 4억이 있어. 아유, 복덩이가 복 왔어. 받았다. 복 아주 받았다. 그냥 모셔야 돼. 모셔야 되는데 어쨌든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선 본인은 실거주를 먼저 생각하고 차후 지방 투자 이런 식으로 뻗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래도 먼저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궁금한 거고, 그죠? 네. 그다음에 그리고 우리의 스토리가 궁금한 거지. 우리의 스토리. 네네. 어떤 계기로 했고 어떤 어떤 과정을 겪었으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거주를 이제 정리가 되면 이제 제2의 직업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니까 그런 거에 대해 조언까지 얻고 싶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아, 제일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응. 그 재건축 잠시만. 재개발을 부코디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조금씩 공부는 하고 있는데 이것도 1번 질문에 좀 연관되는 거긴 한데 이게 실거주를 살려고 해도 호재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재건축 재개발을 결국에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가 뭐 한 채를 먼저 마련을 하고 또는 뭐 급매 나오는 거를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 재건축 재개발에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넓게 봐야 될지 이것도 조금 궁금해요. 그럼 이거는 그 전, 1번에 네, 그럼 포함하죠, 뭐. 이것도 네네. 부코디님이 또 준비하신 내용이라서 아, 들으시면 알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네. 네. 마음에 드실진 모르겠고. 아유, 안 될 리가 그러게. 있겠습니까? 그냥 막 던지면 걸러서 그냥 들어요. 그래. 어. 막 던지면,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하네요. 자,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질문 응. 타이밍. 이제 아리아리님 이제, 어? 질문하세요. 자, 아, 우리가 아니. 어, 궁금했던 거, 이제 질문을 할게요. 질문 중에서 지금 현금이 그 실거주가 정산하면 1억 5천이 남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아파트인지 아니면은 오피스텔인지 아파트예요. 궁금하거든요. 아파트예요? 그럼 네, 아파트 혹시 아파트 명은 아파트 뭐 어디예요? 능동에 있어요. 그 숲속모아에 있어요. 숲속모아? 부코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왜냐면 얘가 버릴 네. 팔아야 하든지 아니면 두고 될지, 갈 말아야 아, 될지. 하든지 한번 그 동탄에서 보려고. 입지가 좋은 데는 아니에요. 동탄 음, 원에서 음, 입지가 좋지는 않은 어딘지 능동 쪽에 알아요. 있는데 음, 거기에서는 그나마 센트럴파크 쪽에 제일 가까워서 제일 음, 난데 그래도 입지가 좋지는 않아요. 맨 어딘지 마지막에 알아요. 오르더라고요. 맞아요. 거기가 음. 애매한 데예요. 저기 서울 아, 가는 그래요? 버스도 좀 애매하고 네. 이게 음, 수원 출퇴근은 괜찮은데 네. 그래서 좀 한계가 있는 데예요. 음. 음. 그럼 지금 지금 팔자에 30대세요? 가깝겠구나. 20대세요? 저 29살이에요. 어, 애기다 너무 애기. 그렇습니다. 부럽다. 너무 좋겠다.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애기다 애기 감사합니다. 애기. 아유, 참. 시간이 돈이거든. 아, 저거 한 5억 5천에 산 거예요? 네, 그 정도에 샀어요. 5억 5천에 샀어요. 음. 음. 그, 그러면 부코디님, 걔는 약간 오를 수 있는 애예요? 제가 지금 볼 수가 없어가지고요. 어, 여기가 애매하대요. 아니면 좀, 근데 나는 지금 느낌적인 1억이 느낌으로 버리고 싶은데. 아니, 1억이 빠졌다라고 했잖아요. 음. 네. 지금 그러면 지금 3억 대출 받고 2억 5천 밀어넣었던 거예요? 2억, 네. 3억 5천 대출 받고, 네. 그리고 2억 넣었죠. 네. 2억 밀어넣고 그러면 지금 1억이 빠진 거예요? 네. 뭐 그 정도는 다 빠졌으니까. 지금 이게 근데 조금 받아들여요. 애매하다. 인테리어를 다 네. 해놔가지고, 그래도 네. 나와 있는 게 한 4억 초반대인데, 그래도 4억 중반대까지는 뺄 수 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머니. 음. 그래서 음, 1억이라고 잡았어요. 낮게는 못 팔 것 음. 같아서 예산상. 그쵸, 음. 그쵸. 네. 우선 동탄 뭐 잠깐 이거 질문 다 하고 할까? 아니면 편하신 대로 해주세요. 아니, 어? 그냥 마음대로. 네. 나 그냥 어, 네. 마무리했습니다. 여기 입지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네. 진짜 애매하다. 조금만 좋아도, 맞아요. 쉽게 가져가라 그 결정할 제가 텐데, 원래 20년에 입사해가지고 그 맨 처음에 그 푸르지오를 봤었어요. 예당마을. 네, 거기를 3억 후반대에서 4억대 보다가 거기가 계속 음, 올라가니까 그 음, 다음에 저기 시범단지 쪽에 음, 유보라를 봤다가 음. 그리고 거기도 올라버려서 이제 마지막으로 능동을 왔던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그때. 그때 좀 더 음. 땡겨서 그쪽으로 갔었어야지. 네. 근데 근데 또 그때 6억을 처음에는, 넘어버려가지고. 그치. 예. 이해되지. 지금 동탄 투도 그러고 원도 그러고 지금 수원 때문에 많이 빠졌어요. 이게 네. 전체적으로 다 하락하는 것도 있고 수원에 공급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좀 다 빠진? 근데 이제 지금 회복하고 있어요. 전세가도 음, 회복하고 있고 매매가도 좋은 데부터 회복을 하고 있어서 좀 애매하긴 하다. 근데 이게 손실을 뭐 조금 보면 털라고 얘기하겠는데 1억 음. 그 손실을 보고 털라고는 솔직히 얘기를 못 하겠다. 음, 그치. 음, 1억이 작은 돈이 음. 아니니까. 음.
이게 우선은 두면 조금씩은 오르긴 할 것 같거든요. 오르긴 할 것 같아서 그냥 버리고 그걸 합쳐서 큰 걸 하나 하라? 요렇게 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 음, 얘를 얘를 활용하는 방법은 뭐 여기에서 우선은 직장은 근처인 거죠, 동탄. 네, 바로 앞이에요. 예, 삼성이네. 음. 네. 어, 여자친구, 그 와이프 되실 분은 어디예요, 직장이? 아, 여자친구는 동투에 다니고 있어요. 아, 둘 다 그럼 요 근처네. 동탄이구나. 네. 네. 음, 그래서 그러면, 여자친구가 고민했던 네. 게, 뭐, 송파나 이런 쪽으로 올라가더라도, 음. 출퇴근, 뭐, 저는 맞아요. 버스 타면 되는데 자기는 어떻게 다니냐고. 음, 그러게. 그게 좀 고민이긴 해요. 근데 여자친구가 음. 또 부모님이 그 동탄역 쪽에 사셔가지고, 음, 평일에는 거기 있고, 아. 주말에만 이제 음, 재택하면서 올라가자. 그렇게 얘기를 한 음. 상태이긴 했어요. 여기에 같이 살던가, 그냥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은, 여기 같이 네, 살던가, 아니면 얘를 여기서 투자금을 좀 뽑아내고 싶으면, 네, 여기에 뭐 전세를 넣든, 아니면 그 전세가가 지금 낮아서 전세가가 많이 못 빠질 것 맞아요. 같아요. 그냥 이제 네. 투자 관점이에요. 그 사업자 대출로 땡기는 방법이 있어요. 아, 그렇게 해서 임대사업, 자금을, 아니요. 개인 음. 아니에요. 사업자로, 음. 개인 아, 사업자로 해서 개인 사업자 대출로 KB 시세만큼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걸로 해서 월세로 돌리든, 그렇게 하면, 얘를 가지고 가면서 자금을 굴릴 수 있는데 지금 사업자 대출이 한 6%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은 될 거예요. 음. 음, 어쨌든 자금을 이제 어떻게 저거를 활용하느냐, 를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전반적인 건 이제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할게요. 음. 네. 어, 지금 그래서 KB 또 시세가 얼마나 나오는데요? 지금 몇 응. 평짜리예요? 10.5하고 24평이요. 24평? 네, 평, 5구. 평수도 좀 애매하다. 아, 그래. 거기는 30평대 해야 되니까. 23, 24, 25 있을 거예요. 네. 음, 어. 23, 24, 25, 35 이렇게 네. 있네. 음. 그래도 뭐 잘 샀지. 20대 집 사고 대단하다. 음, 음.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긴 아니야, 아니야. 정말 내가 아니야는 큰 어 그거예요. 동탄을 그때 당시에 샀으면 잘 산 거지. 음. 지금 이제 확 떨어져서 그렇지. 그치. 갑자기 그래서 그렇지. 어, 제가 아는 사람은 동탄에만 6, 7개로 해서 그렇게 음. 굴렸던 사람이 있어요. 그걸로 음. 어, 꽤 많은 수익을 보고 잘 빠져나오고 지금 걸려 있는 애들도 있고 음. 그렇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혹시 결혼하시게 되면 자녀 계획은 빨리 가지실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저는 늦지는 않게 하려고요. 신혼 후에 한 2년? 3년? 2, 3년? 이 여자친구의 얘기는 아니에요. 제 생각이. 음, 근데 그러면은, 저기 처가가 동탄에 있으니까 네. 동탄에 사는 게 난 좋아 보이긴 한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강남을 가면 2년만 일단 그, 음. 뭐지? 실거주 그 채우고. 구역 지정 돼 있으니까 실거주 채우고 바로 전세 여기 싸니까 내려올라 했거든요. 음. 2억대로. 음. 지금 음. KBC가 4억 4천이네요. 4억 4천. 4천. 요즘에 80%. 4대로 땡기면 75%까지 땡길 수 네, 맞아요. 있더라고요. 75% 정도 진짜요? 나오죠. 예. 네, 또 경기에 따라서 80%까지도 풀릴 때가 있거든요. 맞아. 80%. 근데 지금 동탄이 아마 75% 땡길 수 있어요. 80 정도 나올 거예요. 음, 음. 동탄이. 예. 32. 3억 나온다 생각해. 그러면은 지금 대기업 다니는데 아까 두 명이서 합쳐서 저금을 5천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네. 이거는 내가 받는, 그러니까 두 분이서 받는 연봉의 몇 프로에 해당되는 금액인가요? 어, 좀 대기업 치고는 좀 작지 않나? 저금이? 제가 이거 그 내고 있어가지고, 아, 아, 대출? 대출 네. 그리고 원리금을 내고 성과금을 다 빼고 있으니까. 했어요. 아, 성과금 넣으면 음, 또 천 단위로 또 높아지겠다. 네. 근데 그죠? 지금 올라가잖아요. 다운텀이어가지고 한 2년 동안은 거의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맞아. 그래서 아, 삼성이 보수적으로 요새 내고 아, 있어요. 힘들어. 그래서, 삼성이 힘들어. 음, 또 맞아. 5천도 사실은 많이 하는 건데, 워낙 대기업에 다니고, 아, 그렇게 그렇기 많지 않아요. 때문에, 조금 더 조절하면 더 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짬밥이 좀 덜 생각이죠. 됐잖아. 근데 아, 사실은 이거 우리가 쓰는 사실은 돈도 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쓰는 네, 것도 잘 써야 자, 되거든요. 나는 네, 너무 목말라 가면서 있잖아요. 네, 아둥아둥 막 이렇게 끌어모으는 거 나 반대. 음, 반대고, 이거 막 바둥바둥 모아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써야지. 안 돼, 안 돼. 음, 진짜. 안 돼. 왜냐면 그 습성이 그대로 가져가거든요. 음. 난 그렇게 하기 싫어. 나는 어, 아동바동 뭐라고 할 건데 애 아유, 첫째 삶의 학교 질도 가기 중요한 전에 거예요. 아동바동하게 뭐라고 해. 어쨌든 그렇지. 좋아요. 그러면 우선 강남 입성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는 되게 큰 꿈이고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겁먹고 저처럼 외부에서 이렇게 돌아 가는 것보다 바로 거기서 딱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마음 잘 먹은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되려니까 또 8억이라는 대출 최소금으로 생각했을 때, 그죠? 되게 음, 두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실거주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셨으니까 실거주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부코디님은 근데 이게 실거주로 가면 안정적이긴 한데 돈이 모아지는 속도는 느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강남에 살더라도 사실은 결국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부자는 아니거든요, 결국. 음, 그런 입장에서 받기 좀 실거주지만 나 강남 살아까지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제가 조금은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부코디님은 글쎄 꼭 강남 가야 되나?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빨리 모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 라는 투자자의 마음으로 좀 얘기를 해 주실 거고, 아리아리님은 또 아까 같이 이렇게 돈 쓰는 것들, 뭐 이렇게 결혼 선배님으로서도 이렇게 기타 등등을 알려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그냥 취할 거 취하고 아니면 말고 그리고 다 취하죠. 녹화본은 아니야 그냥 들을 거 듣고 들은 거 어때 그래 법은 없어요. 법은. 어, 법은 음, 자기는 본인이 가지고 있거든요. 어, 본인이 어, 제일 잘 알고 본인이 가지고 음, 있는 거기 음, 때문에 답은 음, 없고 그냥 이런 사람들이 얘기는 이렇구나. 그치, 이 그치,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냥 이렇게 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녹화분을 여자친구랑 같이 뭐 봐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나중에 드릴게요. 드리기는.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저 얘기부터 할게요. 저는 우선, 투자를 왜 시작했냐, 뭐 이런 부터 시작해도 되겠다. 자, 우선. 그래서 왜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렇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려고 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할게요. 자, 네. 그러면 화면 공유도 하면서, 따도도. 전 진짜 오지랖퍼라서, 그래서 오지랖이라고 그러는데. 자, 자, 잘 보이시죠? 저는 진짜 지금님이 정말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29이라는 말에 너무 질투가 났어요. 정말 좋은 기회가 왔고 좋은 기회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정말 지금님한테는 왜 복덩이라고 표현했냐면 그 종잣돈이 정말 정말 중요해요. 정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종잣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진짜 원룸에서 시작하고 또 사랑하는 남자가 또 4억을 물고 와오면 좋겠는데 아니었어. 그래서 너무 사랑으로만 결혼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이게 서울에서 강서구라는 그때는 되게 만만했던 동네였어요. 마곡이라는 게 그렇게 뜨지 않았을 때니까. 뭐 집 한 채가 24평이 뭐 웬만하면은 3, 4억이면 샀었으니까 3억에서 5억 정도면 샀었으니까 쌌죠.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도 자가로 못 시작하고 전세도 마이너스 1억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저와 저희 신랑은 뭐라고 해야 될까? 대기업에 다니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월급이 200이었고 저희 신랑은 250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졸라매! 이러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졸라매, 얼만큼 졸라매냐고 하여튼 졸라매서 아까 아리아리님이 어머 무슨 대기업인데 그 정도밖에 못 모아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기업인데
그래서 저희는 진짜 두 부부가 있을 때는 진짜 식비 뭐 이렇게 뭐 나갈 거 나가고 뭐 핸드폰 넣기 나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120 정도 맥시멈을 잡고 그렇게 나가고 나머지는 다 저축 같은 마이너스 메꿈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향으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 성향은 공격적으로 마구 여러 개를 뿌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뭉쳐서 좋은 거 하나 딱 이렇게 하고 내 일하고 애 키우고 또 모아서 딱 하고 애 키우고 이런 스타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막 공격적인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찌됐든 당신은 진짜 부자가 될 지금 기회가 있다라는 거, 종잣돈이 있다라는 거라는 거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진짜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부럽습니다. 지금님은 지금 맞벌이 예비 신혼 부부인 것 같아요. 신랑님은 이제 동탄에 계시고 왜 자꾸 강남 3구를 가려고 할까라 궁금했는데 여기서 일하시나 했는데 동탄에 계시는군요. 그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자금으로는 팔았을 때 기준으로 5.5억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계시고, 그럼 여기에 대출이 주담대가 일으켜질 수 있고, 신용대출이 일으켜질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급여에서 이게 뭐냐면 5천만 원을 매년 모을 수 있다고 해서, 그럼 두 분 급여에서 모았을 때 416만 원 정도가 12 나누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윳돈이 가능하다라고 했고, 목표는 지금 시세 차익을 먼저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먼저 드러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게 이거 바로 이거였어요. 아리아리님이 잘 물어봐 주셨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맞벌이기 때문에 지금은 두 분이 버니까 뭐 풍족한데 사실 아이가 생기면 한 분은 휴직해야 될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자녀 교육이 몇 년 내로 할 거다라는 게 있어야지 그 내에 내가 매월 416만 원이 저축이 되는 거고 내가 당장 이제 결혼 올해 해가지고 내년에 갖는다면 1년 남짓 남아있다는 거죠. 1년만 지금 5천만 원 모을 수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뭐 반절만 받거나 뭐 어떻게 될지 나는 대기업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서 급여가 줄어들게 되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서 물어보려고 해요. 근데 아까 대충 뭐 2년 내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 아마 휴직도 하겠죠? 그죠? 웬만하면 둘 다 안 할 생각하고 있긴 해요. 아, 여자친구도 둘 일하는 다, 걸 좀 좋아해가지고. 휴직은 안 하는 걸로. 네. 근데 아, 누나도 보니까 음, 지금 누나가 조카가 1살인데 네. 저희 부모님이 거의 집에서 평일에 음, 봐주시고 주말에만 오는 구조여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제 설레가 있어요. 부모님, 그렇지. 그게 가능하려면 육아 지원이 가능한가인데 지금 보니까 여자친구 쪽이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아직은 이게 또 녹화돼서 보여줘야 되니까 아직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조심스러워요. 근데 어쨌든, 어, 일을 하겠다라고 두 분이 마음을 먹었다면 사실은 기관에 영세부터 사실은 보낼 수 있으나 마음이 많이 쓰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가까이 계시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게 될 것 같아요. 왜 여여라고 자꾸 적힐까? 자, 그러면 휴직 시 이거는 사실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혹시를 모르니까 한번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 두 분의 급여에서 한 분이 휴직을 했을 때 월 얼마를 번다. 이런 거 나중에 한번 생각은 해줄 수 있으니까 미리. 그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걸 생각하라고 하냐면 우선 둘 다 강남 입성이 목표고 당장 뭐 8억을 내겠다 한다는 것은 내가 매월 원리금을 내겠다라는 건데 그러려면 둘 다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자친구분도 동탄이라고 하는데 강남 3구 어디 봐야 될지 갑자기 지금 머리가 좀 혼란하긴 한데 어쨌든 자, 그리고 뭐 내가 갭 투자로 어디에 돈을 보냈다 하더라도 여자친구 쪽에 가까운 쪽에 집을 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줌마로서. 왜냐하면 육아의 도움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안 아플 리가 없거든요. 아이는 항상 무슨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뛰어나갈 수 있는 거리에 아이가 뭐 직장이 어린이집이든 뭐 이게
교육시설이 잘 돼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손을 벌리게 돼요. 그래서 꼭 내 집을 뭐 친정 어머니 또는 뭐 시댁 이렇게 가까운 쪽에 가까운 쪽에 사지 않더라도 임차를 하더라도 그 여자친구 쪽 또는 뭐 육아를 도와주실 수 있는 쪽에 이렇게 나중에 임차든 이렇게 맞추면 좋을 것 같다라는 잠깐 조언을 하는 거고요. 이건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냥 리브하는 곳. 그다음에 휴직을 제가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두 분이 만약에 월급여가 만약에 대략 한 700~800이라고 제가 그냥 대충 잡을게요. 700~800이라고 잡아서 내가 여유롭게 원리금을 이 정도 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8억에 대해서 이렇게 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쪽이 휴직을 하게 되고 돈이 훅 줄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부딪혀요. 근데 그때 돈 때문에 아이를 두고 간다는 그거 되게 죄책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휴직이라는 것도 고려해서 돈의 흐름을 미리 짜 놓으시라라는 얘기를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2차 조언은 아리아리 님이 또 다 했어. 뭐냐면 내가 해서 사실 뭐 램구 님이 와도 사실 램구 님이 정답일 수는 없어요. 내 상황에서 정답은 내가 내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제일 잘한다는 게 시세 차익이 가장 큰 물건을 잡는다는 정답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장 편안한 한 선택을 해야지 그다음 투자가 가능해요. 이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들은 그냥 저 사람이 그렇게 살아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들으면 되고 결론은 여기에 들은 것 중에 아무것도 선택 안 해도 된다라는 거. 결론은 지금님이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뭐 저희도 되게 오지랖이 넓으니까 이렇게 시세 차익 더 구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도 그래도 본인이 많이 고민을 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그냥 실거주 갈아타기 중심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도 네. 좀 넓게 생각하면 좋으니까 북코디님 말씀도 잘 들으세요. 네. 자, 좋아요. 이렇게 가면 너무 좋죠. 자, 그래서 실거주 추천 전략은 지금 부동산 규제 제약이 뭐 다 풀린 것도 아니고 안 풀린 것도 아니고 그래 어정쩡해요. 자,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우리 지금님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전략으로 가는 게 가장 취득세, 양도세 면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뭉쳐갈 수 있고 지금 우리 동탄에 내가 숲속 마을이라고 메모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거기 매물이 그래도 1억이 빠졌다는 거고 1억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돈으로 무언가 사더라도 이거 3년 내에 팔면 되니까 3년 내에 그래도 반등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덜 손실 보고 팔고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전략을 가져왔고요. 혹시 이 전략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는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뭐 이게 규제가 완전히 완전히 이제 해결된 거는 뭐냐면 이거 잔금일 이후에 1년 후에 구입을 해야 된다는 거랑 이거의 잔금에 3년 내로 판다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뭉쳐서 이렇게 크게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취득세 같은 경우도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주택을 취득을 할 때 이렇게 내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3년 내로 안 팔면 이게 중과세를 내면서 뭐 가산세까지 붙으니까요. 그 점 생각해 놓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아시겠지만 공동 명의로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좋거든요. 그 나중에 강남까지 가시려면 종합부동산세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 명의는 그냥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이좋게 지내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보유세는 그래서 잠깐 종합소득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북코디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자, 근데 이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아까와 같이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있지만 됐다 조그맣게 생겼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있지만 이게 여자친구분도 아직 당장 결혼하지 않고 여자친구분도 명의의 소유 이게 뭐지? 주택이 있고 본인의 지금 주택이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렇게 4억을 가지고 또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결혼하고 나서 먼저
5년 내에 파는 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해주거든요. 그 부분도 생각해서 아직 당장 결혼을 하더라도 우리가 명의를 잘 쓸 수 있게 결혼을 이게 뭐라고 하지? 신혼 이게 뭐 생각이 안 난다. 혼인 신고를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는 걸 조금 이따 또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 하고 일시적 1주택 기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것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비과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는데 12억까지만 비과세가 가지고요. 12억 이상으로 내가 만약에 13억, 14억짜리 산다. 그럼 비과세 생각 안 하고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일반 과세를 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일반 과세를 내는데 당연히 오래 보유하거나 거기 거주까지 하면은 할인해 주는 게 있다. 요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거를 제가 한번 가져왔어요. 물론 13억 이상의 그 강남 3구의 아파트는 당연히 13억 더 이상이죠. 자, 그런데 전혀 해당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다른 얘기도 한번 해보려고 가져왔어요. 9억 이하일 때는 특례보금자리로 이걸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이게 꼭 내가 13억부터 시작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9억에서 이제 강남 3구가 오르면 그 다음 게 오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걸 좀 똘똘한 놈 2급지 거 또는 3급지 거를 사서 샥 오른 거를 비과세 딱 먹고 나오고 이렇게 해서 돈을 불리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살짝 얘기하고 싶어서 요런 것도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리고 대출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셨잖아요. 그냥 저는 5%로 안 잡고 그냥 4%로 잡아봤어요. 4%로 40년 해가지고 8억을 해보니까 원리금으로 한 334만 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만약에 두 분 중 한 분이 휴직을 하더라도 334만 원을 해결하면서 본인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미리 생활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요거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외벌이가 될 수도 있는 상황도 준비하세요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 사는 거는. 자, 요 정도로 그냥 다 아시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봤고요. 이제는 말씀하신 강남 3구에 갭 투자할 거, 자가로 할 거 뭐가 있을까 저도 한번 봤어요. 아마 본인의 집을 찾으시니까 더 자세히 봤겠지만 저도 한번 봤어요. 자가로 하면은 지금 돈으로는 사실은 부족해요. 서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면동 정도? 24평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근데 우면동이 사실은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서 사실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쨌든 돈으로는 여기 정도 좀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갭 투자는 딱히 없더라고요. 없는데 굳이 찾아보자면 그래도 역세권이고 주변에 방배구역 때문에 이게 천지개벽할 곳 바로 옆이니까 그리고 또 4억으로 여자친구분의 명의로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우선 했는데 썩 그렇게 막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런 게 있긴 하더라라고 한번 같이 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강남으로 갔더니 강남은 13억대로 20평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3호선에 대청역이랑 그다음에 여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대청에 대치 2단지 또 대청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리모델링 이슈가 있어가지고 제 지인도 사는데 살기 좋더라고 사실. 그리고 또 나중에 리모델링 돼서 좀 옮겨가야겠지만 좁아서 옮겨가야겠지만 징검다리로 가기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갭 투자는 강남구에 좋은 게 보이지 않습니다. 제 눈에. 자, 그다음에 송파구 같은 경우는 그 돈으로 그다음에 조금 더 시세 차이 볼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봤더니 제 눈에는 오금역이랑 방이역 근처에 그냥 이렇게 막 좀 변화하고 있는 쪽이 있고 근데 이거는 조금 근데 변화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위례를 봤는데 위례 한 여기 중심 중앙공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송파 위례고 성남시 위례인데 요 중심으로 그냥 요 공원 중심으로 역도 생기고 하니까 이 중심으로 하면 역 생기면서 또 이렇게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으면서 또 갈아타기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송파구에도 별로 갭 투자할 만하게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강동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강동도 봤어요. 왜냐하면 사실 13억이라는 돈이 크기도 큰데 또 서울 입장에서 또 크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있을까 이렇게 봤을 때 여기 그 본인이 말씀하신 명일동 그다음에 여기 어디야 이게 고덕동 해가지고 요 부분 해가지고 여기로 하면은 좀 학교도 있고 역세권이고 뭐 이렇게 있고 또 여기 말씀하신 삼익 그린도 굉장히 좋은데 이게 사실은 이제 조합 설립되고 뭐 이렇게 또 시끄럽게 싸운다면서요. 여기 엄청 시끄럽게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가 한번 탁탁 넘어가려면 그래도 준신축에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 좋아하는 거 사면 되지 않을까 했고 만약에 여기에 갭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무조건 신축으로 사셔야지 우리 지금님이 전세가가 팍팍팍 오르면서 그 뭐지? 투자금이 팍 줄어요. 만약에 삼익 그린 같은 걸 하면 이게 매가는 막 오르는데 전세가가 전혀 안 오르니까 이게 이게 순환이라고 해야 되나? 돈의 순환이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파파파파 이게 지금 순환되고 이게 불리고 빨리 커지고 이거 뭉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실 저는 만약 갭으로 한다면 신축 중심으로 레비뉴 솔베뉴나 아니면 여기는 안 되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안 되니까 여기 밑에 자이나 이 정도. 여기 밑에는 가지 말고.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정도 받고 이 동네는 안 좋아하는 거 알지만 그래도 시세 차익으로만 봤다면 여기 요 부분도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광진구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광진구는 사실 이게 막 떠오르는 호재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 가지고 시세 차익으로 볼 게 없고 그냥 여기는 안정적으로 그냥 가는 곳이라서 또 새 아파트도 없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냥 '글쎄.'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부분은. 이게 어쨌든 그래도 뭐 아시겠지만 광나루역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요 환경 가까운 쪽으로 요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좀 예산이 빠듯하긴 해요, 이 부분은. 갭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쭉 봤어요. 여기에 마음에 들었던 곳도 있었을 거고, 여기도 난 알지만 여기는 마음에 들지 않는 곳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말씀해 주신 돈으로는 그리고 말씀해 주신 지역에서는 이런 선택지가 제가 봤을 때는 시세 차익이 가장 높은 선택지인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오지랖을 넓혀보면은 '중소기업이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그럼 패스를 해야겠네요. 그냥 특별 분양이라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생각했는데 그럼 넘기고 그러면 분양 청약에서는 굉장히 약자기 때문에 청약을 기대하지 마시고 대신에 어 뭐랄까 첫 집은 꼭 삼으면 좋긴 한데 아니면 이제 오를 만한 제가 말씀을 드린 뭐 9억에서 12억이 비과세를 먹어버릴 수 있는 오를 만한 곳 거기에서 좀 똘똘한 놈으로 먼저 한번 돈을 뭉치고 너무 또 부담되게 이렇게 어정쩡하게 강남 이런 데 들어가는 것보다 딱 2급지에 똘똘한 놈 이런 식으로 3급지에 똘똘한 놈으로 딱 뭉쳐 놓고 걔가 딱 이렇게 커졌을 때 비과세 탁 먹고 그것으로 또 이게 튀어오르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제 성향 때문이에요. 저는 이렇게 돈을 흩뿌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래요. 그다음에 그다음으로 이제 지방의 똘똘한 놈을 보는데 돈이 부족할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이 부분은 초코바님 부코디님께서 또 알려주시겠지만 저는 지방의 이제 분양권들을 좀 보면 돈이 좀 적게 드니까 왜냐하면 그 계약금이랑 뭐 필요한 피 정도 필요하니까 요런 거 그다음으로 좀 이렇게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했고 만약에 정말 마음에 드는 갭 투자 물건이 생겨서 서울에 샀어. 근데 내가 실거주할 집이 전세가가 함께 뛰는 것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사실. 전세가나 월세가 뛰는 것도 함께 생각해야 돼요. 이게 뭐
저게 저 집이 오르는 게 여기는 안 오르고 그런 건 없어요. 싸긴 하겠지만. 그래서 여기도 안정적으로 살려면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장기 임대 사업자 옛날에 한참 했었거든요. 혹시 아세요? 음. 그게 한 8 년짜리가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8 년짜리가 만기가 되는 시점이 돌아오는 게 2026 년대에 이제 만기가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2023 년이니까 한 3 년 또는 2024 년 6 년에 계약했으면 이렇게 갱신 이렇게 하면은 뭐 7 년, 8 년까지는 안정적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님이 이런 거는 되게 물건이 잘 안 나와서 이게 쪼끔 "단기 임대 사업자 물건이 있나요?" 물어보고 "저 있으면 연락 주세요." 하면 굉장히 주변 전세가나 월세가보다 저렴하면서 또 쭉 살 수 있어요. 쭉 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바짝 이렇게 돈을 한번 굴려 보겠다 싶으시면 이런 것도 한번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넉넉하게 살면 좋죠. 근데 그렇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게 둘이 벌어서 550 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얼마나 아둥바둥이에요. 그죠? 그래서 첫째 아이가 학교 갈 때까지는 진짜 돈을 거의 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모이긴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님도 오히려 넉넉하게 시작을 하니까 좀 더 여유롭게 살면 참 좋은데 조금 지금 더 바짝 모은다면 글쎄 '반포까지 가실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해요. 그래서 좀 결혼하고 그 5천만 원이 조금 6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잘 협의를 해서 잘 모으고 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해요. 자, 여기까지 제가 했고요. 자, 우리 부코디 님이 이제 "아유 실구주는 힘드네. 동전에." 하고 "자 돈을 한번 굴려보자."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크 질, 넘길게요. 질문은 나중에 받고. 질문? 질문이 있나? 그래서 자, 그다음 북코디 님. 저는 따로 장표는 준비는 못했어요. 상관없어요. 음, 얘를 그냥 텍스트 쳐놓은 거 공유를 할까? 좋죠. 잠깐만요. 그 의식의 흐름대로 적은 거라서 근데 되게 감안해서 이해하기 보세요. 좋아요. 감안해서 보세요. 네. 버스에서 그냥. 저는 이게 부동산을 투자로 시작했어요. 첫 번째 투자도 법인으로 해서 투자를 시작을 했고, 저도 자금이 없이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마이너스 통장으로 좀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이거 좀 투자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집을 팔고, 원래 남양주 살았는데 남양주에서 이제 있던 집을 팔고 그러고 이제 전세 뭐 이렇게 옮겨 타면서 이제 그 자금으로 투자를 했고, 투자금이 많지 않아서 좀 지방 위주로 좀 많이 했었고요. 근데 지금 님은 투자금이 좀 음. 되니까 수도권 투자 지금 괜찮아요, 흐름상. 음.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 이제 적은 거예요. 우선은 지금 님이 생각하시기엔 좀 안정적인 성향의 투자를 좀 원하세요? 아니면 공격적인 게 맞으신 것 같아요? 저도 성향상? 지방 다주택 투자를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제가 그 회사랑 그 관리하는 거를 같이 집중하는 게 좀 어려운 성격이더라고요. 1년 정도 해보니까. 그래서 음. 저는, 어, 갭 투자를 한 5채 이상은 늘리지 않을 생각이어서, 그래서 제일 좋은 데부터 봐서 강남 먼저 본 거였어요. 맞아요. 좋은 것부터 보는 게 맞고 지금 근데 지금 보내주신 그 내용으로는 서울에 이제 수도권의 안정적인 실거주 징검다리 갈아타기 그런 투자 같아요. 그런 전략을 좀 가지고 가는 것 같고, 근데 흐름을 좀 탈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서울이 올 때가 있고, 지금은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이 오는 시장이 맞아요. 근데 좀 있으면 서울 수도권 꽉 차면 다시 지방으로 돈이 몰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옮겨 타는 전략도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투자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 8억 대출에서 이제 만약에 5% 봤을 때는
월 300만 원, 연 4천만 원 이자가 투입이 돼요. 그러면 음. 한 개 그냥 들어가면 땡인 거야. 이게 원리금 상환 뭐 이런 거 그냥 그쵸. 차치하더라도 예, 음. 들어가는 돈으로 보면 지금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뭐 원리금 상환까지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뭐 아무것도 못 해요. 그냥 이제 음. 하나 사고 손가락만 빠는 그런 실정인 음. 거고 아까 음. 동탄집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애매해요. 근데 어 제가 보기에는 서울에 안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음. 그냥 제 기준으로는 서울에 안 살고 그거를 투자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주하고 이제 실거주하고 투자랑 좀 분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 동탄 집은 거기에 살던 근데 살 때 이제 밑에서 좀 얘기를 할 거긴 한데 혼인 신고를 안 하면 거기서 투자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음. 내 집에 다른 사람이 그 저기 세입자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풀로 당겨서 그 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5억 짜리 집인데 전세를 음. 4억에 내놨어. 음. 지금 내 시세는 뭐 3억 뭐 5천 뭐 음. 7천 뭐 이래도 4억에 내놔도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배우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들어오면서 그 돈을 이제 땡길 수는 있는 거죠. 뭐 이자 감당은 계산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해야 되겠죠.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도 되고 지금은 전세를 놓고 나와도 되지만 전세가가 싸기 때문에 고게 쪼끔 안 좋을 수 있어요. 음. 대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 사업자 대출로 해서 거기서 추가적으로 받고 월세로 넣고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빠져나와서 뭐 근처에 어디에 뭐 월세로 살든 음 뭐 전세로 살든 뭐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고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렸고 인제 자금 확보 차원인 음. 거고요. 음. 그리고 지금 현재 보유자금 측면으로 보면 가용할 수 있는 투자금이 뭐 4억 하고 지금 마통이나 이런 거 고려 안 하신 거죠? 그죠? 제가 그 맨 처음에 썼던 게 사실 저도 네. 강남은 지금 사이클에서는 안 되는 거 생각했고, 네. 제가 맨 처음에 봤던 데가 저기 삼성동의 서광이 14억 정도였어가지고, 그 네. 정도는 되겠다 싶어서 거길 알아봤던 건데, 지금은 안 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음. 분당이랑 음. 그 광장동도 갭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음. 6억까지 잡았던 게, 그 만약에 여자친구 명의로 하면 4억에다가 음. 신용대출 1억에다가 음. 그러니까 1억 미만이어야 되니까 거기다가 뭐 저희 부모님 쪽에서 1억 정도 차용하고 저희가 이자를 내는 식으로 하는 음. 방향으로 해서 6억 정도까지 넓게 잡아서 분당이랑 광장동까지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그래서 님은 더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출이 이미 잡혀 있어가지고 음. DSR로. 근데 음. 신용대출 보니까 한 5천 정도만 더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렇게 자금들을 좀 할 수 있고 인제 자금 중요하지만 운용할 때 이자도 중요해요. 이자 맞아. 고려해서 하셔야 돼요.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기축보다는 저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너무 좀 뻔하게 좀 갭이 좀 많이 크긴 하고 음. 재개발 쪽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서울의 중심지는 어려울 것 같고 외곽이나 음. 아니면은 음. 수도권, 경기 수도권 음. 예, 쪽에 재개발 좀 피가 많이 떨어진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 해서 접근 가능한 데 있나 어 그쪽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익률은 그게 커요. 재개발이 확실히 크고 대신 재개발을 공부를 별로 많이 안 해 봤기 때문에 뭐 허들이 있긴 하겠지만 좀 안정적인 걸로 해서 좀 들어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고 기축 투자는 전세가도 지금 많이 떨어져서 지금 음 힘들어요. 강남 3구는 아까 뭐 다 음. 들었겠지만 음. 거주에도 좀 동의를 해요. 음. 그래서 만약에 그 자금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서울에 뭐 서울이나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에 하나 하고 그리고 분양권이나 지방 물권 뭐 이런 식으로 뭐 한두 개 정도 요렇게 투자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투자는
뭐 아파트만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음. 음, 그 기축도 생각해 봐야 되고 분양권도 재개발도 재건축도 뭐 투자하려면 돈 되는 건 다 생각을 해 보면 돼요. 분양권은 어쨌든 투자를 할 때는 리스크가 있어요. 얘가 입주 때 안전한가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고 지금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좀 입주가 길게 남고 음, 어 그전에 좀 팔 수 있는 근데 대신 지금 분양권의 양도세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음, 양도세가 좀 바뀌어야 돼요. 안 그러면 별로 남는 게 없어. 음, 근데 인제 분양권을 사더라도 그때 당시에 그 해당 지역에 입주가 없는지 그런 거 확인해 보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음, 그렇게 뭐 서울 수도권 고런 식으로 좀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지방도 광역시나 좀 큰 도시 위주로 좀 쳐다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보면 제가 뭐 매달 보내 드리긴 하는데 지금 서울 수도권 위주로 지금 올랐어요. 예. 음, 오르고 있고 거기가 인제 차기 시작하면 당연히 인제 지방으로 가요. 지금 광역시도 쪼금씩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리고 서울도 보면 1 급지 위주로 올랐어요. 2 급지 아직 맞아요. 별로 안 올랐고 그러기 음, 때문에 서울을 보더라도 2 급지를 봐도 돼요. 음, 음, 2 급지 봐도 좋고 지방은 지금 1 급지 이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어디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보이거든요, 꾸준히. 음, 음, 지방도 많이 갔다 왔다라고 하니까 좀 큰 데 위주로 좀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음, 그리고 투자를 할 거면 그렇게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예. 음, 지금은 1년 반 동안 인제 한 2년 전 가격으로 회귀를 했고 음, 지금 이제 10% 20%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대부분. 음, 그러면 어 지금 흐름이 고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지방 투자나 이런 데 다니면 좀 경험치는 상승을 하는데 몸이 피곤할 수는 있어요. 그치. 또 일을 어 하니까. 네. 그리고 자금 활용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사업자 대출도 있고요. 마통도 있고요. 청약저축이나 보험에서 약관 대출이나 이런 걸로도 필요하면 급하면 쓸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그 동원할 수 있는 금액 뭐 요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 그리고 결혼 측면으로는 혼인 신고는 최대한 나중에 하세요.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아 그거는 그 뭐, 저희 부동산 하는 사람들 중에 우스갯소리로 "야 명의 때문에 이혼해야 되겠는데?" 이런 얘기들도 해요. 어 정말 그런 얘기들 에이, 해요. 진짜 힘드니까. 있어요. 아니, 힘드니까. 아니 그 상승장에도 명의가 없어서 못 사니까 어 음, 그런 얘기들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하긴 했지만 음, 음, 어쨌든 각각 개인으로 있으면 한 채씩 살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한 채씩 사고 둘이 합쳤을 때 아까 얘기한 합쳐서 대로 5 5년. 년 동안 비과세이기 때문에 첫 번째 고렇게 파는 끌고 거, 가는 거 그것만. 음, 그렇게 끌고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배우자 음, 집에 전세자금 대출받아서 내가 남남이잖아. 그치, 남남이니까 그치. 그런 식으로 결혼 안 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음, 그렇게 많이들 했어요, 주변에. 음, 그리고 청약 아까 전에 뭐 힘들 거라고 하지만 뭐 청약도 저는 괜찮은 데는 추첨으로 그치. 당연히 쭉쭉. 음, 가점으로는 절대 안 되고 안 돼. 음, 무조건 추첨에 못나니 음, 추첨에 못나니 나는 거기 살 게 아니니까 이번에 사서 강남 팔 서초, 거니까. 맞아, 맞아, 맞아. 그쪽에 입주 이제 많아지니까, 강남 송파 이렇게 해서 많아지니까, 줍줍을 가능한지 음. 눈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울 음. 저 여자친구 부모님 집으로 옮겨놨거든요, 주소지. 음음. 맞아요. 음, 그래가지고, 네. 그거 쓰려고. 저도 그렇게 음, 하려고 저기 어디야? 어디 고시원? 고시원으로 전입시켜 놓고 해본 음, 적도 있어요. 음. 음. 안 돼서 그렇지. 그래. 안 될 생각하고 어쨌든 있습니다. 예. 음, 근데 추첨으로 계속 넣어 보면 그래도 뭐 그냥 노는 것보다 낫지. 음. 그렇게 해서 인제 쭉 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예. 얘기했던 거고 지금 분당 서현이나 어
저는 수도권 제재가 지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많이 빠졌고 지금 회복하는 거는 원래 실물 눈에 보이는 것부터 회복을 해요. 그러니까 아파트부터 회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가 먼저 오르고 그다음에 분양권,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이런 식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지금 많이 빠졌을 때 내가 잡아 놓을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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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리셨나? 듣고 지금님 계실 있어요? 거야. 지금 있어요. 여기 말을 안 있는데, 하는데? 화면이 되는 핸드폰이 꺼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그죠? 음, 채팅 될 것 같아. 어, 채팅 뭐라 할 것 같아. 잠깐만. 채팅 한번 해볼까요? 물어보자. 여보세요? 아니, 왔다. 지금 들어왔다. 음. 그러니까, 어디 갔지? 네, 죄송해요. 네. 여자친구 전화 와가지고. 괜찮아요.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아니요. 그걸 아, 받아야지. 그래서, 못 그러게. 받았어요. 여자친구가 중요하지. 여자, 우리가 뭐 그럼, 중요한지. 프로 여자친구 제일 중요하지. 뭐가 중요한디? 음, 예, 그리고 보유 아파트, 요거 좀 애매하긴 한데, 얘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여기, 예, 이게 저도 이게 다 회복하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음, 한 음, 5억 정도까지 올라오면 다 올라왔다고 음, 생각해서 한 5천 손실 보고 음, 그리고 이제 음, 팔까 싶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그 좋은 데를 사놓고 채우고 그리고 내려와서 전세로 여기서 계속 산다가 플랜이라서 제가 음, 어차피 내려올 거니까 강남을 좋은 데 꽂아야 되니까 강남을 봤던 거예요. 음, 그리고 그 8억에 대한 대출도 2년만 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음, 전세가 비슷하게 구해진다는 전제하에 음. 그래서 일단 플랜을 그렇게 짰었는데 음, 지금도 조금 고민인 게 음, 혼인신고를 하면 이제 다주택을 가야 되는데 음. 세 채씩 매수할 수 어, 있으니까. 혼인신고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 왜요? 대출을 많이 왜 하면 안 돼요?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강남에 일단 매수를 하려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어야 되니까 DSR 때문에 어쩔 수 아, 없이 받아야겠다 싶었어요. 그런 문제도 있긴 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음, 너무 아까워가지고 웬만하면 안 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예, 근데 임장을 다녀보니까 강남에서 이제 올라가는 수익 자체가 음, 다른 데보다는 훨씬 그러니까 그렇지. 수도권에 세채한 것보다 수익 자체는 높아가지고 맞아. 그게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 음. 그래서 좀 헷갈리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음, 보금자리들은 DSR을 안 보지 않나요? 근데 근데 그게 9억 그게 언더라서 9억까지예요. 아, 9억까지 음, 집만 구억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아, 보여주셨던 대치 2단지도 음, 8억대일 때 엄청 특례 때문에 많이 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거기 음, 그, 그 예비 배우자들이 전세 음, 끼고 해가지고 둘이서 이제 대출 이빠이 음, 받아서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맞아요. 음. 그렇겠다. 마지막 근데, 저기, 음. 음. 다음 사이클 언제 올 줄 알고. 그래. 이건 버려. 이거는 우리 어, 얘기도 안 하잖아. 그죠? 불장 다시 오기 힘들어요. 어, 음. 지금 흐름상 이제 계속 흐름 보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어요. 그러게요. 지금이 흐름이 조금 반등할 때가 기회일 수 있다. 지금 음, 저기 잠실 얼마인지 알아요? 우리 저번에 그때 21억 받잖아요. 어. 네, 네, 지금 23억이에요. 23억. 네, 네, 아이고. 23억이에요. 그 한 달 엘리트. 반, 한 달 반 사이에 그렇게 오른 거야. 근데 아직 맞아요. 걔가 저기 정고점이 27억이니까 아직, 가야지. 아직 있어. 음, 음.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계속 막 다니고 있는 게, 지금이 딱 찬스인, 이미 좀 늦었지만 찬스인 것 같아서 다녔는데, 여자친구 음, 자금이 한 내년 봄 좀 지나서 생길 것 같아서, 이게 그림의 떡 음, 같은 거예요. 음, 이게 올해 음, 초부터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올라가는 거를. 음. 음, 기회가 진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강남 좀 고민이 3구만 보지 많았어요. 말고 옆에를 좀 봐요. 그 아까 말씀해 주신 데도 사실 다 퍼져나가니까, 봤거든요. 네, 퍼져나가니까 좀 옆으로 봐. 이게 따져보면 이게 여러 개를 볼 수 있으면 네. 내가 돈과 명의가 없지 투자할 데가 없냐? 이제 이렇게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마용성도 다 보고 강동구도 보고 위례 거기도 다 봤고 성남시랑 그 남부 라인 다 봤거든요. 그리고 동작구랑 저기 그냥 서울은 남부 쪽은 거의 다 음, 봤는데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강동구랑 위례랑 음, 그 또 어디가 있지? 거기 새로 들어온데 가재열 뉴타운 아래쪽에 그 동작구에 그 뉴타운 하나 들어왔잖아요. 그 음. 해군회관 있는 쪽에. 이름 아, 모르겠어요. 네, 거기 뉴타운이랑 그 세 개가 딱 그 상급지로 가기 위한 베드타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다 비슷하구나 싶어가지고 거기 투자할 바에는 뭐 송파구, 음, 하급지, 그러니까 송파구의 음, 낮은 생활권 거기를 계속 보고 있어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그 중에서는 가격 비교를 해봤을 때 광장동이랑 분당이 그나마 비슷한 급지에서 제일 낫겠다 싶어서 그거 두 개를 선정했었어요. 음, 음. 왜냐면 강동구는 사실 연식 때문이지 광진구보다 낫거든요. 네, 맞아요. 예, 광장동보다. 음, 그리고 강동구가 분당보다도 사실 그러니까 교통은 음, 조금 편리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낫고 음, 그래서 그 두 개를 좀 보고 있었습니다. 음. 그러게. 우선, 어, 지금 어쨌든 당장 돈이 나오는 거는 내년이고, 그죠? 맞아요. 어, 이게 흐름 계속 보코딘 얘기한 것처럼 흐름이 타고 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또 분당 서현 이렇게 했어도 또 그때 가면 또 달라질 거예요. 그죠? 음, 자, 그럴 바에는 투자적인 입장에서는 아예 아직 흐름이 오지 음. 않은 곳에 음. 재개발 이제 관천하고 좀 괜찮은 거 안정적이잖아요. 이제 사업 시행인가 말고 좀 관천하고 이런 거 괜찮은 거 아, 이런 관처 거를 단계에서요. 저는 사업 시행 인가부터가 제일 좋다라고 봐요. 그렇긴 음, 왜냐면 한데 이게 또 급하니까 안정적이니까 어, 아예 급하잖아. 안정적으로 갈 거냐 음, 아니면 약간 리스크가 있지만 조금 더 수익을 가지고 갈 거냐 측면으로 보면 전 사업 시행 인가가 조금 더 수익적인 측면이나 안전성은 뭐 저기 사실부터는 충분히 보장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음, 보는 예를, 관점은 그거예요. 음. 예를 들면 그 수정구의 수진일구역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투자금을 한번 봐야 되겠죠? 거의 음, 6억은 투자금. 넘어가긴 하는데. 예. 음, 동원 음, 금액하고 이런 거를 보고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서부터 이렇게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내려와서. 예. 예. 음. 음, 그래서 미리 그 덜 오른 곳을 우리가 선점하는 게 어떨까? 시세 차익을 봤을 때. 물론 음, 강남은 계속 들고 있으면 결국 강남이 1등이긴 한데 강남은 지금 못 사니까. 그래서 맞아요. 못 사니까 지금 계속 이게 벌써 이게 타이밍을 가지고 흐름을 탄 아이들한테 너무 막 이렇게 매달리기보다는 그리고 또 대출이라는 게요. 이게 내면 이게 다 낼 것 같은데 이게 금리가 지금보다 막 엄청 오르진 않겠지만 그 부담은 돼요, 사실은. 음, 그래서 삶의 부담감이 없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재개발 얘기해 주실 때도 이거 말씀드려야겠다 생각했던 게 사업 시행 인가부터 하려면 먹는 파이는 커지는데 그만큼 또 기다리는 리스크가 커지니까 대출을 이빠이 내서 막 이렇게 넣기보다는 여기는 좀 오래 묵혀둬야 되는 돈. 예를 음, 들어서 뭐 여자친구 4억 가져온다. 1억 가져온다. 그러면 한 5억 있잖아요. 그죠? 1억 정도는 내가 2억 정도는 더 대출해서 넣을 수 있다. 막 6억 정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넣고 없는 돈 이렇게 살 수 있게끔 된 그 정도의 파이를 가진 놈을 사야지. 나 한남 음, 뉴타운 너무 좋아 이러면서 한남 뉴타운에 막 다리 가랑이 찢어지게끔 대출 내 가지고 음. 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어쨌든 재개발도 좋죠. 좋죠. 그리고 또 음, 저희의 공통적인 얘기는 강남 상부 좋다. 좋은데 돈은 아직 음. 부족하다. 네. 음. 부족하다. 슬프다. 그러니까 우리 돈 부족한 걸 빨리 지금 흐름 덜 탄 거를 사자. 그게 음, 아파트면 좋고 아파트도 좋고 아니면 재개발도 좋고 이렇게 음, 사서 요거를 불려가자. 그래서 이건 저는 실거주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게 일시적 이주택이나 이런 식으로 한번 굴려보시라 얘기를 하는 음, 거고 또 부코디님은 또 명의를 아직 음. 결혼만 하고 식만 아직 음, 올리고 해서 이게 뭐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오를 만한 것들을 미리 좀 선점을 해라. 그래서 혼인 신고를 하고 5년 내로 팔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음. 식으로 하는 거죠. 음.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의 결론은 그거고, 어, 우리, 어떠셨어요? 우리 아리아리님. 지금님 저기 부동산 공부는 어디까지 음. 해보셨어요? 종목? 어디까지라는 게, 종목? 그러니까 근데, 뭐 나는 푸릉에서만 배웠다. 뭐 이렇게 해도 아, 조금 감 잡거든. 저 아니면 시작은 월부에서 했고요. 그리고 잘 몰라. 소스쿨도 들어봤고, 그리고 어머나. 아, 저기 소스쿨은 어디야? 월부 계열지. 조금 갈라섰어요. 줄 싸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소스쿨 쪽이 좀 감정이 상한 느낌이에요. 진짜? 네. 처음 들어본다. 그리고 소스쿨? 그리고 어, 또, 이게 네. 그리고 또 너바나님이 다른데, 얘기해요. 또 예, 가르쳐. 차원 재건축 재개발 쪽도 세미나 같은 거는 들으러 가고, 근데 그 세 개의 방향성이 다 달랐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너무 비싸게 샀으니까 이제 투자를 공부해야겠다 해서 월부를 시작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그, 그냥 다른 강의의 일련으로 소스쿨도 들었었던 거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그 토박이신데 다가구 주택에서 살고 계시거든요. 음, 근데 다가구 주택이 거기가 옛날에 구역 지정이 됐었다가 이제 음, 풀려가지고 아, 요즘 빌라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서 그거를 음, 멸실하고 다시 음, 지어서 이제 몇 채 파는 것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부모님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 근데 음. 부모님이 그런 거 되게 리스크 있는 거를 싫어하시잖아요. 그쵸, 음, 그래서 그쵸. 그런 거를 이제 알아보면서 그 건설 임대 사업자랑 뭐 그런 거 이제 알아보면서 그 차원 쪽도 알아봤던 거거든요. 음, 그래서 되게 분야는 막 엄청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실속은 음. 없어요. 막 부코디님처럼 알겠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행사임량님도 아니에요. 뭐 전 맨땅에 그냥 되겠어요. 하면서 느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마 지금님도 많이 누적돼 있을 거야, 그런 내공들이. 제가 그 월부 시스템을 몰라가지고 월부 네, 시스템을 이렇게 흐름을 읽어주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왜 뭐 제가 아는 그 행크 같은 경우에는 네, 요점으로 이렇게 쫙 알려주는 스타일이거든요. 월부는 어떤가요? 어떤 스타일인가요? 아, 월부는 행복재택, 어, 아 월부는 음, 일단 한 달에 임장지 하나씩 가가지고 그 한 달 안에 무조건? 무조건 다 어. 끝내요. 그래서 그럼 전체 첫 번, 흐름이나 이런 거는 안 가르쳐줘요? 전체 흐름을 알려주긴 하는데 본인이 좀 따야 되는 게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음, 본인이 아는 지역은 흐름을 전체적으로 따는데 모르는 데는 잘 음, 이해가 안 되는 그치. 그런 게 좀 있긴 하죠. 그렇구나. 어, 그러면은 지금님 세금 공부는 조금 관심 있으세요? 세금도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아, 공부하고 있어요? 네. 이미 지금님은 거의 완성됐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빈 게 많아요. 그럼 그건 아유, 채워가면 되고. 그래서 뭐 세금까지 사실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사실은 세금을 모르고서는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음, 세금은, 그러니까 내 상황에 맞는 세금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지금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고, 본인이 잘 하고 있는데, 음, 내가 이제 행사임당님이랑 음, 부코디님이랑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지금님 상황으로 이렇게 이제 음, 겹쳐서 음, 음. 들어봤을 때, 어, 전반적인 뭐 자녀 계획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지금님은 지금 당장 동탄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음, 어, 내가 모든 이렇게 음,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동탄에 살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강남에 가려는 이유가 사는 게 아니라 투자를 음, 하겠다라고 이제 그 강남을 생각하고 그 또 강남 이후로 이제 그 근처를 생각한다면 저도 사실은 그 지방에 있거든요. 지방에 있어서 얼마나 서울이 갖고 싶은데 내 음, 사연을 이야기 안 했구나. 내 사연은 2박 3일도 모자라요. 2박 3일도 있었고 저는 직장 생활 전혀 안 해봤고요. 그냥 진짜 앞치마 두르고 현모양처처럼 이제 살림을 살다가 어떤 제가 큰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가 있어서 이제 투자의 세상에 뛰어들었는데 저도 너무너무 서울이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서울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요. 지방 사람들은.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억 5천인가 2억밖에 없어. 내가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근데 서울은 엉망진창 내가 꿈도 못 꾸잖아요. 사실 부산도 못 해. 서울이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아파트를 못 사면은 내가 여기에서 아파트를 뭐 이렇게 서울에 가고 싶은데 너 저거 못 가져 못 가져 이러면은 계속 이제 마음만 아프고 배만 아프고 이렇게 하다가 뭐 쟤는 올라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 했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맞는 선택을 한 거예요. 아파트를 못 가지면 다른 거라도 가져야지 해서 지산을 가졌던 거고, 다행히 지산을 가져서 지산이 안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지산에 서울에 내가 돈을 가지고 최대한 역세권으로 갈 수 있는 아이로 골랐고, 그때 당시에 잘 타서 지산도 엄청 오르더라고요. 뭐 4억, 5억 이렇게 올랐거든요. 사실은 빠지는 지금 상황에서도 제가 3에는 손해를 안 볼 정도로 그렇게 오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내가 이 아이를 가질 수가 없으면 내가 꼭 서울을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아이를 가질 수 없으면 다른 방향도 있다. 우리가 또 법이 건축법과 주택법이 이렇게 나눠지듯이 세금을 아니까 그 건축법, 주택법, 세금 이렇게 다 이렇게 모아서 좀 영역을 좀 넓혀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이왕 투자로 갔다면 그래도 아파트가 사실은 가격이 오르는 거는 지금인 줄 알고 누구나 다 알 거예요. 가격이 다른 것보다 많이 오르는 거는 투자로 갔다면은 저는 전국을 다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치. 전국도 그 서울도 사실 잘 오르는 거 맞아. 나도 알고 누구나 다 잘 오르는 거 맞지만 그 서울의 리스크라고 사실을 하면은 올랐다가 그 떨어지는 그 시점이 이해가 바닥인지 안 바닥인지 일단 알 수가 없고요. 문 닫아주세요. 응. 알았어요. 응. 아빠 출장 간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했지? 전국을 다 어, 봤으면 좋겠다고.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른다고.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고,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사실은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전국으로 보게 되면은, 이 아이가 많은 기간을 떨어져서, 사실은 오르려고 하다가, 외부 변수나 그런 악재들이 겹쳐가지고, 못 오르고 주저앉은 애들도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 쪽에, 대장 아파트도 괜찮다.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부코디님께서 그 전략을 세워줬잖아요. 일단은, 왜 하늘이 보세요. 저를 괴롭혀요. 집 같은 경우에는 뭐 전략적으로 내가 지금 당장은 안 팔더라도 아까 어느 정도 시가가 이제 시점이 올라오면은 파는 전략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이제 저 그거 찬성이거든요. 찬성이고 그 시점이 올라올 때까지 부코딩이 했던 전략 배우자를 이제 세입자로 들여가지고 전세 대출 뽑아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그거 한다는 거, 또 투자를 한다는 거, 그거 찬성이거든요. 배우자는 그래도 아직까지 무주택이잖아요. 그러면은 분양권이든 뭐 이런 거를 받게 되면은 생애 최초나 이런 혜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를 적당하게, 좀 적절하게 내가 좀 계획을 세워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 우린 지금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를 지금 알려주니까 거기서 초이스하는 건 지금 있는 몫이거든요.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12억 비과세, 아까 세금을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12억 이상은 비과세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12억 이상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13억이다? 그럼 1억만큼만 그냥 세금을 내면 되는 거거든요. 맞아.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대출 지역에서 살고 있거든요. 대출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하느랑, 안 놀아준다고 화내나 보다. 미치겠어. 미안해. 그래가지고 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부수입을 마련하냐면, 저는, 네이버 블로그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은, 이래나 저래나 일단은 내가 뭘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간접적으로 내 사생활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고 또 뭐 남들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유튜버도 지금 블로그하고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제가 지금 노력해도 안 되는 중에 두 개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부수입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그래도 저는 제가 지금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저희 아저씨 혼자서 벌어서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뭐 지금 대출 이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을 채우냐면은 저는 이제 에어비앤비나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다르게 할 수 있는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채우거든요. 이 동탄이나 위쪽에 있는 거는 사실은 지금 에어비앤비 사실 불법인 거 아시잖아요. 지금도 아시는데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지금 저는 이제 에어비앤비를 해봤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지금 다르게 올라가냐면 합법적으로 올라가려고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게 외도민 민박업이거든요. 이게 내년이면은 합법화 될 거예요. 지금 서울 위주로 지금 뭐 내국인도 받는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내년이면 아마 법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남들이 선점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제 선점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 이자 내는 부수입을 거기서 올려요. 에어비앤비 너무 개꿀이거든요.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에어비앤비 개꿀이 500 넣어가지고요. 500에 월세 53만 원 낸단 말이에요. 관광 지역에 부산에 하고 있는데 전 진짜 많이 하고 싶거든요. 많이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데 못하는 이유가 그거 딱 하나 불법이면 걸린다는 나의 양심이 찔려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다른 방법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500에 53만 원 넣어서 내가 거기에서 월세를 빼고 비수기 때는 거기에서 진짜 뭐 애들 학원비가 다 나온다니까요. 5, 6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성수기 때는 150만 원도 벌어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됐을 때는 500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개꿀이에요. 그리고 아는 사람들은 그걸 여러 개 한단 말이에요. 여러 개. 그래서 부수입을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외도민 민박업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국인을 받겠다 해놓고 나중에 내국인까지 이렇게 받는 전략으로 가는 건데 그건 합법이거든요. 누가 찔러도 저는 걸리지는 않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부수입을 만든다.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8억에 뭐 4%에 원리금액에서 나가는 이자가 340 정도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부수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블로그 잘하면 블로그 괜찮고 또 이렇게 또 행사인단님처럼 부코님처럼 이렇게 말 잘해서 또 이렇게 끌어서 강의를 해서 또 강의 수입 올리면 그것도 좋고 내가 그쪽으로 능력이 된다면 좋고 그게 안 된다면 나처럼 이런 방법도 있다. 여기에서도 충분히 3개, 4개씩 하게 되면은 충분히 수입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하면은 뭐 2박 3일, 뭐 일주일도 받아도 되고, 또 한 달 단기인데도 되고, 이렇게 해서 직장 생활 하면서 사실은 그거를 갖다가 직장 생활 하면서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넓게 내가 아는 만큼 사실은 더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님은 내가 들어갔을 때 이미 답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내가 더 벌고 싶으니까, 내가 이 돈을 넣어서 더 벌고 싶으니까 그걸로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답은 다 알고 있어요. 단지 꼭 서울, 뭐 이렇게 분당 이런 데만 보지 말고 일단은 투자를 생각했으면 전국을 가라. 전국 가라.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서울 아닙니다. 강남 3구는 음. 아니지만 저는 마용성을 가지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지금님. 뿌듯했어요. 정말 뿌듯하고 뭐 상을 받은 것 같고 내 인생에 그랬는데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현금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님의 마음은 아마 강남 3구, 강남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마음 진짜 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이건 용기가 있는 결정이고, 그죠? 전 용기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용기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 강남 3구에 강남에 만약에 대치 2단지였나? 그 정도밖에 사실은 지금 못하고 거기 2년을 만약에 살았어요. 그죠? 기쁘게 기쁜가? 처음엔 기뻤겠지. 근데 아마 출퇴근하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2년은 버티면 되는 거니까 당장 아기도 없고 하니까 버티고 만약에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진 돈으로 갭으로 사기에는 대치는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전세가가 낮기 때문에. 음. 그래서 사실 지금 갭으로 서울에 좋은 걸 사고 싶으면 계속 신축을 얘기하는 이유가 이게 전세가가 받쳐주면 내가 가진 5억, 6억 이 돈으로 가능하니까. 근데 그렇게 가능한 게 우리 강남 3구에 참 보이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조금만 서울 내가 진짜 갖고 싶다 하면 조금만 이제 흐름이 탈 곳을 6억으로 맞출 수 있는 신축 중심으로 보시고 우리 부코디님 말씀대로 저도 아이를 키우는데 이렇게 도움받으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주는 동탄에서 전세든 월세든 이렇게 사시면서 갭으로 좋은 거를 서울에 사신다면 꼭 강남 3구는 지금 어렵다. 이게 사지 마세요도 아니야. 사고 싶은데 너무 눈 뜨고 찾아봐도 어렵다. 맞아요, 어려우니까 맞아요. 예.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서 그것도 막 대치처럼 이렇게 좀 오래된 거 말고 그냥 리모델링 이슈 이런 것도 말고 그냥 좋은 거 그냥 신축 딱 되는 거. 그래서 이 갭이 딱 줄어들면 이게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것들로 해야지 뿌듯하지. 그냥 굴비 걸어 놓는 기분 아시려나? 이게 다 사람들마다 음. 성격대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맞아요. 사실은 공격적이거든요. 공격적인 성향이고, 그리고 묻어놓는 것도 사실은 기다림의 미학도 사실은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주식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기다림의 미학도 잘 알고 있지만 기다림의 미학보다는 그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저는 약간 그런 거를 좀 좋아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여유 자금이 만약에 있다라면은 제재를 묻어놓는 것도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걔네들은 내가 무리해서 이렇게 묻어놓기에는 걔네들이 너무 기간이 길다라는 거죠. 그거를 참고를 하시고 내 성향대로 내가 그치. 좀 이렇게 부지런히 좀 움직이는 걸 원한다 이러면은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하면 되는 거고 나는 이거 너무너무 이렇게 막 게으르고 난 싫어. 난 또 회사 생활 또 충실해야 돼. 이러면은 그것도 묻어놓고 길게 갈 수 중요하지. 있는 것도 선택을 해도 되고 결론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이 사람들은 이래요. 만약 예를 들어서 뭐 5억 있다, 5억 있으면은 아파트 질문할 때 이렇지 않나요? 몇 채 가지고 있어요로 사람들이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몇 채 가지고 있어요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맞아. 그죠? 1억짜리 뭐 100채 있으나. 그거 어떻게 줄일 그러니까 건데? 주택수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 큰 거, 제일 중요한 거, 큰 것부터 먼저 해놓고 그 나머지 돈으로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전 저도 나머지 그래요. 돈이 너무 작게 남아있어서 경매를 하거든요. 음. 나머지 돈을 활용하고 싶어서 경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 이렇게 여러 개 하는 것보다. 맞아. 맞아요. 그거 저기 저도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1급지를 포기하고 2급지 여러 개를 샀어요. 여러 개를 샀는데 수익으로 보면 1급지 하나 산 게 훨씬 좋다. 라는 맞아요. 거고 제일 대신 좋죠. 경험은 많이 얻었죠. 맨날 사고 팔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투자가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왜냐하면 내가 몰라서 못한 것뿐이지 아는 사람들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도 사서 안 묻어놔도 돼요. 중간에 팔아도 돼. 피 확 맞아, 오르면. 맞아. 예, 오르면 되고 아니면 법인으로 사도 돼요. 법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제재들이 있어요. 그럼 법인으로 샀다가 어느 정도 오르면 파는 거지. 법인으로 팔면 뭐 양도세도 없으니까. 적지. 예, 없진 않지. 그거는 이제 추가 과세. 아, 법인세랑 법인 추가 과세인 거고, 암튼 그런 식으로
많이 알면 여러 전략을 내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근데 그건 내가 혼자 경험하기 힘들잖아요. 이게 경험했던 사람들한테 많이 들어야 돼요. 간접 경험을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들어보고 간접 경험을 얻다 보면 아, 요것도 되네, 요것도 되네, 요것도 되네,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업자 대출 얘기 들어봤어요? 전 직장인은 되는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자를 내서 아파트로, 이거는 사업을 해서 대출을 내는 게 아니고 사업자로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내는 거예요. 그냥 대출을 받기 위한 사업자를 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물론 정식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이제 같이 얘기하다 보니 아,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많이 듣고 하면 이제, 그러니까 전 투자하는 사람은 내가 말랑말랑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어떻게 음, 생각하면 풀려. 그러니까 그런 음, 것들 좀 많이 듣고 네. 그리고 너무 한 군데 집중 안 하고 아까 아래아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루두루 보세요. 종목도 두루두루 보고 지역도 두루두루 보고, 예, 다행히 그렇게, 시간이 있으니까. 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지금 나이가, 내가 전 나이 때 시작했으면 지금 회사 안 다니고 있었을 것 같아. 근데 네, 저도 어, 맞아요. 그 좋은 거 하나 꽂아놓고 바로 지방 갈 거예요. 저도. 저 대전이랑 대구랑 청주랑 전주랑 저기 어디야 천안이랑 아산이랑 돌다가 서울로 안 되겠다고 다시 올라온 거라서 음, 저도 이제 대구랑 다시 갈 겁니다. 대구? 아, 음, 대구 여자? 알겠어요. 난 대구인데, 어쨌든, 그래요. 지금님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아마 또 여자친구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지금님이 이 줌이 끝나면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고, 네, 그다음에 제가 이게 뭐지 녹화부는 링크로 이게 완성이 되면 드릴 테니까 여자친구 혹시 궁금하면 봐라 해가지고 보고 이야기 나눠 보시고 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아직은 아유 애타긴 한데 어쨌든 강제로 지금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네, 하니까 그 기간 동안 강남 3구도 보고 그 다음 곳도 보고 그 다음에 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아파트 같은 것들도 보고 뭐 기타 등등 보면서 하시고 음 아직 블로그나 이런 것들은 그냥 뭐 본인의 성향대로 하시면 되지 음, 않을까.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뭐 저희도 뭐 당장 뭐 수익화를 하겠다 하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사실 비전이 지금님처럼 궁금했어요. 비전. 네, 비전이요? 네. 모르겠어요. 300명이나 모여서 저희는 사실 조금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대단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부담스럽다. 이러고 이게 뭐 해야 되나? 이러면서 맨날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시고 구경하시다가 뭐 이렇게 강의가 내가 한번 해보고 싶어 하면 우리 부지스에서 한번 해봐 주시고 또 네. 해봤는데 아니요. 그러면 다른 길로 가겠어요. 또 아, 에어비앤비 가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있어요. 뭐 스마트 스토어 가도 되고 뭐든 그냥 네. 열린 마음으로 찾다 보면 길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뭐 막 100만 유튜버 뭐 또는 뭐 블로거가 뭐 10만 뭐 블로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거기서 수익을 많이 벌고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음. 조언하기가 좀 그랬긴 해요. 근데 아닙니다. 먼저 앞선 입장에서 또 뭐 궁금한 게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하세요. 자, 감사합니다. 근데 저 궁금한 음. 거, 죄송한데, 궁금한 거 딱 두 개만 여쭤볼게요. 두 개만. 하나는 아까 그 개인 사업자 대출 받는 게 DSR에 안 잡히네요. 예. 아, 상관없습니다. 아, 상관은 없어요. 네. 아, 이자만 DSR 안 내면 보고, 되고 좋아요. 어, 그거랑 아까 그 법인으로 사는 경우 있다 했는데, 음, 그거는 사실 취득세 측면이랑 아까 말씀하신 양도세 측면이 이제 메리트가 있는데, 그 단점이 있는 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법인 사업자밖에 못 받아주나요? 매도를 할 때.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일반도 네,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그거는 그러니까 단점은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법인으로. 살 수 있는 아이들은 네. 우선은 첫 번째로 취득세 때문에 토지 상태, 그치. 아, 토지 상태의 아이를 사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도금 대출이나 이게 그 안 되기 때문에 그 지금 그 비율이 계약금 10에 중도금 없이 잔금 90 요런 거. 그때 세미나 때 요런 말씀해 주신 거. 그런 아이들을 사야 투자금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잔압해야 아, 되니까 부담되죠. 음, 음. 법인은 매도하거나 이럴 대출이 안 때는, 돼. 전혀 아, 상관없어요. 근데 음. 대신 내가 이게 법인으로 중도금 대출을 안 받고 잔압을 해서 가면 중도금 대출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받는 사람도 잔압해야 돼. 그러면 받을 아, 안 사람이 별로 팔리지. 없겠죠. 예. 예. 90%. 그래서 골라야지 그런 거를. 아, 찾아보면 있어요. 음.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과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알겠습니다. 지금은 뭐 다주택자들 다 이제 뭐 잡아 죽이려고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규제를 안 펴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 개인 매매 사업자가 지금 부활을 했어요. 그거는 사실은 법인이 생기고 나서부터 혜택이 별로 이제 음. 좀 없어가지고 그게 이제 사라졌다가 이제 법인으로 추가 과세나 이런 거를 막 때리고 막 이러니까 이제 매매 사업자, 개인 매매 사업자가 다시 이제 부활한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1년 안에 매도를 하게 되면 개인이 매도를 하게 되면은 그 양도세 많이 내잖아요. 많이 내는데 매매 사업자는 1년 안에 매도를 하더라도 일반 과세거든요. 네, 그게 이제 좀 부활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내가 단기 매도해도 70%, 뭐 60%안 내고 매매 사업자 이용해서 일반 과세로 할 수도 있구나. 이제 막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런 게 있었지 하면서 그렇지.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또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어떠셨나요? 근데 진짜 조금 뭘 물어봐. 나눴는데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시간도 사실 1시간 반이나 소중한 시간 제가 뜯어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많이 아니에요. 배웠습니다. 아, 좀 생각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저도 예. 강남이 아니면 혼인신고하고 대출을 일으키는 걸 안 할 거라서 강남을 좀 많이 봤었던 건데, 말씀 나눠보니까 그냥 다른 급지로 가더라도 갭으로 안정적으로 하는 게 더 맞겠다 싶어서 이제 좀 더 넓게 보려고 합니다. 다른 쪽으로 판단 하게 도와주셔서 되면 감사합니다. 네. 와이프 그 생애 최초 한번 써보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세요. 와이프. 그 청약이요? 뭐 생애 최초 청약이든 아니 뭐 사면 분양이든 뭐 만약에 아, 할 때 이제 네. 그 생애 최초도 부분을 근데 싸먹을 9억 수 원도 아니에요? 있는 응? 몰라. 생애 최초도 지방에 9억인가? 9억 원도 오면 좋은 거 많아요. 지방. 어, 아, 아직 만약에 4월에 지방으로 꽂혔어.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하면 지방은 그럼. 그러니까 그건 두 번째, 세 취득세에서 번째부터 두 하겠다는 번째. 거죠. 지방 좋은데 너무 근데 많죠. 아니요. 어, 근데 서울부터 해도 괜찮아요. 음. 좋아요. 나는 서울 좋아하니까 어, 난 내 입장에선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근데 딱 뭐로 가도 냅두고 좋아. 거기서 장기 그 뭐지 특별 공제 그 뭐야 그거 받으면서 장특공. 쭉쭉 장특권 받으면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지금 그 근데 정도 사업자 자금이면 뭐. 근데 이게 또 12억 넘어가면 먹을 게 적어지니까 차라리 아예 그치. 9억대로 가서 이게 나도 투자로 그렇게 들어가면 또 생각해요.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투자금을 좀 줄이더라도 9억대로 가서 한 11억대 던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그게 그렇게 추천하고 싶어요. 9억 벌어서 11억에 팔고 다. 물론 그게 안 되겠지만 아유, 마음껏 안 될 것 됩니다. 같습니다. 아니에요. 된다고 생각하고 어. 해야지. 뭐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왜 합니까? 맞습니다. 잘만 보면 근데 충분히 나이가 있어요. 지금 어리니까 그 나이 때 나는 즐길 수 있는 거를 물론 다 즐기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의 행복도 소중한 거잖아. 삶의 질도. 그래, 우리 배우자도 선배님은 생각해야지. 그럼. 진짜 소중한 거거든요. 나는 그 시기를 물론 전략해야죠. 하지만 삶의 질도 중요하다. 내가 네. 여기에서 벌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막 이제 막 다 끌고 모아가지고 또 다른 데 넣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일부분은 나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선물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은 조금은 남겨놔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그래도 내일 생일이어가지고 돈 많이 음, 쓸 예정입니다. 그래요. 네. 아유, 내가 1억 여자친구 벌면은 생일이어서. 한 1,000만 원은 내가 쓸 통장에다가 나를 위해서 챙겨놔라. 난 이렇게 하고 싶어.
그것도 너무 좋다. 젊잖아. 40대에 사실은 명심하겠습니다. 많이 달려도 되거든. 조금 음, 즐기다. 근데 아련이 난 그렇더라. 저는 그래도 내 그릇이 좀 찼다고 생각해야지 좀 그런 여유가 생기더라. 그거는 에이, 개인이 다 내가 알아서 한번 하는 얘기를 거야. 했나? 얘기를 처음부터 했나? 그런 마음 안 생긴다? 그래서 아니야. 이게 우리도 고기도 먹어본 사람들이 그 맛을 안다고, 자주는 못 먹지만 가끔은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안 먹고 너무 안 쓰고 나중에 번 맞아요. 다음에 써야지 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못 쓴다고. 맞아요. 그런 얘기가 진짜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그거는 음, 진짜 그렇기 부자가 된 때문에 것처럼 행동을 하고 해야 부자가 된다라고 했어요. 음, 그럼요. 예. 부자처럼 하라고 해가지고 막 페라리 몰고 다니고 뭐 예. 이런 거 아니고 진짜 부자들은 되게 아, 소소하게 작은 차 타고 다니거든요. 음. 걸음마도 음, 다니고 그런 거 말고 삶의 질을 높여라. 알아서 하겠지 뭐. 그래서 알아서 하겠지. 29인데 뭘 마지막 건 여자친구 그래. 안 보여줘야겠어요. 그래요. 하여튼 예. 부자 되실 겁니다. 나이가 우선 네. 익었고요. 그래서 시작을 어쨌든 이거는 여자친구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자친구분이 가져오는 종잣돈 그리고 예비 신랑이신 우리 지금님 가지고 있는 종잣돈이 정말 귀한 씨앗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는 것처럼 조금 더 고민하시고 또 내년 초에 좋은 씨앗을 심어서 또 부자 되는데 큰 일조할 수 있도록 많이 말랑말랑하게 시간을 보내시면서 저희 부지스에서도 말랑말랑하게 많이 뭐 나눠주세요. 네. 혹시 뭐 제가 하게 되면은 세분께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네. 절차로 이렇게 하게 됐다고. 뭐든 네. 좋습니다. 제가 뭐든 올바른 좋습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꼭 뜯어 말려주세요. 이번에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럼 또 부담스럽지. 그 아주 아, 천천히 하면 돼요. 자, 그럼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너무너무 고생했고 어떻게 보코님 내가 그거는 되나? 그 뭐지? 인증샷 같이 우리 뭐 이렇게 V나 뭐 이렇게 한번 해봐도 괜찮을까요? 아, 그럼요. 전 아, 괜찮습니다. 진짜요? 좋아요, 좋아요. 아이고, 맨날 까먹었는데 오늘은 생각을 했다. 자, 그러면 뒤에 누가 부르는 딸내미 부르나 봐. 음. 자, 우리 그러면 아들내미 얼굴 보였어. 그래요. 그래? 자, 그럼 우리 지금님 부자 되시라고 이 V를 할까? 엄지척 할까? 어떤 거 할까? 뭐 하실래요? 지금 엄지척 할까? 오케이. 네. 부자 되라, 부자 되라. 자, 하나, 둘, 셋. 찰칵. 혹시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으니까 하나만 더 찍을게요. 자, 캡처. 보내. 자, 그리고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찰칵. 됐다.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항상 음. 감사했고, 감사함을 좀 그래도 보은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시원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님 정말 자신을 믿으세요. 자신을 믿으면 돼요. 진짜 이미 거의 완성된 사람이에요. 정말로. 맞아. 됐다. 느낌으로 온다. 내가 좀 어, 작두를 탄단 말이지. 맞아. 우리 아리님이 좀 사람을 좀 보지. 자, 그치. 얼른 먼저 가시고, 우리는 좀 조금 얘기하다가 가려고 해요. 오랜만에 만나서 우리도. 아,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영상 곧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네. 안녕. 네, 감사합니다. 네.